전자레인지만 있으면 방사능 남는다더라.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거나 실제와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속설에 대해 실체를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전자레인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오늘 끝나고 나면 전자레인지를 볼 때마다 이제 알겠다는 안도감이 들 거예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 어디서든 들어보셨을 거예요. 집 앞 엘리베이터에서 7층에서 탄 이웃이 전자레인지만 있으면 방사능 남는다더라고 말하죠. 그 말은 다음날 단골 카페에서 어느 저녁 가족 단톡방에서 조용히 번져갑니다. 돌렸더니 두통이 생겼다. 백내장 온다던데? 같은 말들이 덧붙여지면서요. 소문이라는 건 참 신기해요. 언제나 우리가 모르는 빈칸에서 자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빈칸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전자레인지는 음식에 방사능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제 왜 그런지 차근차근 알아보죠. 원리부터 시작해서 안전한 사용법까지 마지막엔 냉장고에 붙여둘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드릴게요. 전자레인지가 정말 방사능을 만들어낼까요? 전자레인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자레인지가 만드는 마이크로파는 비전리 전자파라는 거예요. 비전리가 뭐야? 하실 텐데 쉽게 말하면 X선이나 감마선처럼 DNA를 직접 부수는 에너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이크로파는 그냥 음식 속 물 분자를 진동시켜서 마찰열을 만들어요. 손을 비비면 따뜻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래서 방사능 같은 건 전혀 남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재미있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전자레인지 문에 있는 금속 메쉬 그 작은 구멍들 보이시죠? 저 구멍들이 마이크로파보다 훨씬 작아서 파가 못 빠져나가요. 그런데 빛은 파장이 훨씬 짧으니까 잘 통과해서 우리가 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똑똑한 설계죠? 핵심만 기억하세요. 비전리 전자파는 음식을 방사능화하지 않는다. 그럼 안전한 건 맞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안전하다는 건 제대로 설계된 기기일 때의 이야기예요. 전자레인지의 안전 설계는 정말 철저합니다. 문이 닫혀야만 발진이 허용되고 문이 열리는 순간 즉시 정지하는 이중 인터록 시스템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기기라면 문 가까이, 그러니까 5cm 정도 거리에서 측정해도 누설이 허용치 이하로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들었던 그 걱정들, 문 열자마자 막 새어나온다는 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문 앞에 서 있으면 해롭다는 것도 정상 기기라면 허용치 이하로 설계되어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다만 이런 상황에서는 사용을 즉시 중단하셔야 해요. 문틀이 휘었을 때, 문 패킹이 찢어졌을 때, 문 유리에 금이 갔을 때요. 안전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니까요. 백내장 온다는 말은 어떻게 생긴 걸까요? 이런 도시 괴담들의 출처를 따라가 보면 흥미로워요. 전자레인지 쓰면 백내장 온다는 이야기는 주로 고출력 산업용 마이크로파 사례가 가정용과 섞이면서 생긴 오해거든요. 산업 현장에서 쓰는 고출력 장비와 우리 집 부엌의 전자레인지는 전혀 다른 수준이에요. 가정용 전자레인지는 WHO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심장박동기에 간섭한다는 말도 비슷해요. 현대 의료기기들은 전자파 차폐 설계가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제품 안내서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이제 실전으로 가볼까요? 전자레인지를 제대로 쓰려면 이 기기의 특성을 알아야 해요. 전자레인지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불균등 가열이에요. 너무 뜨거운 곳인 핫스팟과 덜 익은 곳인 콜드스팟이 생기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짧게 나눠 돌리기. 30초에서 60초 단위로 나누세요. 둘째, 중간에 저어주거나 뒤집기. 셋째, 덮개로 수분 유지하기. 랩이나 뚜껑을 쓰되 통풍구는 꼭 만드세요. 넷째, 스탠딩 타임. 완료 후에도 여열로 온도를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편의점 수프가 겉만 뜨겁고 속은 차가울 때 있죠? 뚜껑을 살짝 비틀어서 증기구를 만들고 40초 돌린 다음 저어주고 다시 30초 돌리고 20초 정도 그대로 두세요. 이렇게만 해도 입천장되는 일 없이 균일하게 따뜻해져요. 딱딱해진 남은 밥은 밥 위에 물 한 스푼 뿌리고 덮개를 씌워서 1분 돌린 다음 저어주고 30초 더. 전자레인지의 수분 보존 능력이 정말 빛을 발하는 순간이에요. 냉동 만두를 촉촉하게 데우고 싶다면 젖은 키친타월로 덮고 1분 돌린 다음 뒤집어서 30초, 그리고 스탠딩. 속은 촉촉하고 피는 마르지 않을 거예요. 굳어버린 꿀은 유리병 뚜껑을 제거하고 낮은 출력으로 10초에서 15초씩 나눠서 돌리면서 중간중간 저어주세요. 과열하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과열수라는 위험한 현상. 여기서 하나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과열수, 영어로는 슈퍼히티드 워터라고 하는 현상이에요. 겉보기엔 안 끓는 것 같지만 작은 자극에 갑자기 분출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예방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커피 가루나 설탕, 티백 같은 기포액을 미리 넣거나 제조사 권장 시간을 지키거나 스푼을 꽂은 채로 가열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이 겪는 상황이 뭐냐면 머그컵에 물만 팔팔 끓이려고 했는데 라면 스프를 넣는 순간 펑!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때는 스프 일부를 먼저 넣고 돌리면 훨씬 안전합니다. 영양은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전자레인지로 조리하면 영양이 다 파괴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정반대일 수 있어요. 수용성 비타민인 C나 비군 비타민들은 물과 시간에 약해요. 그런데 전자레인지는 짧은 시간에 적은 물로 조리하니까 오히려 산기보다 영양 손실이 적을 수 있거든요. 브로콜리를 예로 들어볼게요. 유리볼에 브로콜리 넣고 물 2스푼, 덮개 씌워서 2분 돌리고 30초 스탠딩. 이렇게 하면 색깔도 예쁘고 식감도 좋고 영양소도 잘 보존돼요. 남은 잡채 되살리기도 쉬워요. 얇게 펼치고 물 1티스푼 뿌린 다음 40초 돌리고 저어서 20초 더. 팬에 기름 두르고 볶는 것보다 깔끔하죠. 딱딱해진 빵은 빵 옆에 젖은 키친타월 한 조각 두고 20초에서 30초 과하게 젓기 전에 멈추는 게 포인트예요. 용기 선택도 중요해요. 용기 선택은 라벨을 믿는 게 가장 간단해요. 마이크로웨이브 세이프 표기가 있는 유리, 세라믹, 전용 플라스틱을 쓰시면 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건 일회용 플라스틱이에요. 요거트통이나 마가린통 같은 거요. 낡은 플라스틱이나 인쇄가 벗겨지는 용기도 피하세요. 플라스틱 랩을 쓸 때는 음식과 1cm 이상 간격을 두고 덮는 게 좋아요. 해동은 조리의 시작이에요. 해동 버튼 누르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해동은 조리의 일부거든요. 3단계로 나눠서 생각해 보세요. 첫째, 해동 모드로 돌리기. 둘째, 중간에 뒤집고 가장 두꺼운 부분 확인하기. 셋째, 스탠딩으로 중심부까지 균일화하기. 냉동떡은 물 한 스푼과 덮개로 30초 돌리고 뒤집어서 20초면 말랑해져요. 냉동 식빵은 20초, 10초로 나눠서 돌리면 기공이 살아나죠. 자주 묻는 질문들. 여기서 자주 받는 질문 몇 가지 답해드릴게요. 금속은 절대 금지인가요?
대부분은 비추천이에요. 파를 반사해서 불균등 가열되거나 아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다만 모델별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설명서를 확인해 보세요. 문 앞에 서 있으면 위험한가요? 정상 기기는 허용치 이하로 설계되어 있어요. 다만 유리에 얼굴을 바짝 대고 보는 습관만 줄이시면 됩니다. 전자레인지로 조리하면 영양이 다 파괴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짧은 시간과 적은 물 덕분에 영양 보존에 유리할 때가 많아요. 가열만 피하고 덮개를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체크리스트로 정리해요. 이제 냉장고에 붙여두실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릴게요. 전용 용기 사용, 유리, 세라믹, 마이크로웨이브 세일, 플라스틱 쓰고 랩은 음식과 간격 두기. 짧게 저어 덮개 30초에서 60초 단위로 나눠 돌리고 중간에 저어주고 덮개로 수분 유지하기. 안전점검 문이나 패킹에 변형 있으면 즉시 사용 중단. 해동은 조리, 뒤집기와 스탠딩 잊지 말고. 두꺼운 부위 온도 체크하기. 과열수 주의, 기포핵을 먼저 넣고 권장 시간 지키기. 과학적 근거도 확실해요. 마지막으로 과학적 근거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FDA에서는 비전리 전자파가 음식을 방사능화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품 안전 기준에서는 이중 인터록으로 문 열림 시 즉시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FSIS에서는 불균등 가열 특성상 저어주기와 스탠딩이 필수라고 권고하고, Harvard Health에서는 짧은 시간과 적은 물로 비타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자레인지는 방사능을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막연한 불안을 5줄의 실용적 습관으로 바꿔봤어요. 이제 전자레인지가 시간도 절약해주고 영양도 지켜주고 식탁의 스트레스도 줄여줄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화예고 식탁 신화 파쇄기. 김, 미역, 다시마와 갑상선 얼마나 먹어야 위험할까? 한국 밥상의 자존심, 해조류의 진실을 숫자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도 기대해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